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14일 국무회의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예. 한덕수 대행이 저에게 부과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 발언도 들으셨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으로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심판의 대상인데요. 마지막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대행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그 당시.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하셨나요? 그 국무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관세 대응은 없었나요? 관세 대응도 있었죠. 있었죠. 네. 예. 마지막 소임은 50일 채 안 남은 조기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90일 유예가 되었고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이 그거 조급하게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90일이라는 게 90일 남았기 때문에 50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3, 40일 동안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관료 조직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 기업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저쪽하고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하고의 어떤 협상의 국익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일단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성급하게 대선에 뭔가 실적 홍보용으로 미국에 퍼주기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8일 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배석하셨나요? 전 배석을 안 했습니다. 배석은 안 했고. 네. 그때 통화 내용은 들었습니까? 네, 디브리핑 받았습니다. 예. 브리핑 따로 받으셨네요? 네. 혹시 기억하고 있는 특이한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가스관 합작 투자. 네네. 혹시 이거 부총리께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검토되어 있는 거를 여러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게 17년도에 가스공사가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검토도 하고 MOU까지 체결했어요. 그때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경제비서관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별도 보고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라서요.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적절한 협상 카드, 관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에서 이제 그 부분을 희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지사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건 지방정부의 얘기이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얘기에 있어서 그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뭐 섣불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약속을 한다든지 저희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거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 엑슨모빌이나 BP나 이런 데서 경제성이 없다고 난공사기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가스공사도 물론 17년도에 포기를 했고요. 그런 만큼 이게 관세 협상의 카드로 적절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은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총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조기 타결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오로지 국익만이 저희가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민간 국가 지정이 오늘부로 발효됐죠? 네, 아마 미국 시간이니까 아까 과기부 장관님 말씀이 일단 미국 시간으로 오늘 봅니다. 네. 지정 사유나 배경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기술적인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보다는 과기부 장관님이 좀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에너지부 소관인데 과기부로 그게 그렇습니다. 관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유 배경은 듣지 못했죠.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이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발효가 되는 건 원래 예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제 저걸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나 시설들 방문하려면 45일 전에 사전 신청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일단 굉장히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하는데 좀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미국 측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전혀 정상적인 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 협력은 미국 측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자칫 규제가 된다든지 과잉스럽게 우리 과학기술자들한테 불이익이 돼서 양국 간에 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연구원들이 미국 기관에 방문합니까? 그 숫자를 아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과거보다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그냥 보안 사고를 일으킨 용역 직원의 개별적인 정보 유출 문제라면 개인을 입건하거나 의법 조치하면 될 일인데 왜 국가 전체를 한국 정부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국가 전체를 그렇게 지정했다고 하는 그렇게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지정이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미국 연구원들이 한국 관련된 기관에 방문을 해도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복잡하고 민감해진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제가 왜 이게 한국 정부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을까 여러 가지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재처리 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이미 미국 정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두 번째는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승인도 받지 않고 체코 등 유럽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가 독자 기술이고 독자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강행하면서 이게 미국의 핵 통제권 밖에서 기술 유출이 될까봐. 세 번째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정부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3년도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때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이 그 선언 내용에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새삼스럽게 천명을 했어요.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원전 수출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통제하는 민간국가 지정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보다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끊임없이 국지전을 도발했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반대로 안 됐고 결국 비밀리에 군대를 동원해서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핵 정보기술 유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나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전략적 결정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 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완벽한 외교 참사 정책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 민감 국가 해결을 하는데 균등하게 해결해 보이겠습니다. 경제 안보도 민주당이 잘 해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행일 때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드릴 말씀은 그 의원님께서 얼마나 그 강한 증거를 갖고 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다 공개되는 석상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혹시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관계간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상임위에서 한수원이나 환자부 장관이나 여기 와 계시지만
차례 자료 제출이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 중수의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익 차원에서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 상임위에는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네네. 부총리께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시지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어쩔 수 있는. 뭐 제가 네. 때가 지나서 책임질 수 없겠죠. 네. 그렇게 현재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네네. 국회의원들께 국회에게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될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얼렁뚱땅 모른 척하는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국가 해제 가능하겠어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민간국가 해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김정호 의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